이스라엘의 했던 모습을 보면서 극우 정권의 말로는 결국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윤석열도 자기의 지지 기반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어쨌건 어느 사소한 무력 충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떤 전면전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뭐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실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회책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시킨다니 정말 신원식 미친 것 같아요. 전 그 뇌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연결고리?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놀랍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좀 이용할 생각만 있는 거죠.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 이 전시 상황 요걸 예를 들면서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9.19 남북 군사 합의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전선 감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서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시킬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사실 이 9.19 군사 합의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 남북 그 충돌이 가능한 그 지역의 군사 활동들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맞습니다. 우리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북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그거를 합의를 지켜 나가야 전쟁이 아닌 평화가 유지되는 건데 마치 신원식은 우리나라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국방부 장관 되기 전에도 사실 북진 통일을 주창하고 굉장한 반복 대결 전쟁 문자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가 어쨌건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전쟁을 획책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게 신원식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으로도 9.19 합의를 빠르게 효력 정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합창 의장도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호도. 네, 그래서 실제 윤석열 정권이 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전쟁으로 더 성큼 나가려고 하는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다. 그리고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을 보고도 또 다른 전쟁을 획책하는 굉장히 질이 나쁜 사람들이다. 사실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약한 편이 아닙니다. 계속 국방력을 강화해왔고 어떤 군사적인 적대행위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런 걸 계속 유지해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했고 숱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하는 교훈은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순간 국민을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인데 오히려 윤석열 일당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전쟁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해 먹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 정말 말 그대로 전쟁 미치광이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인륜적이고 진짜 호정광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9.19 군사합의 내용이 뭔지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엄청난 합의를 해냈더라고요. 그 내용은 세세하게 다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지금 신원식이 그 딴지 태클 걸고 있는 그 조항만 읽어드릴게요. 1조 2항에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에 공대지 유도 무기 사격 등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 기존에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위험한 거야. 네, 지금 그렇죠. 돌아보니까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게 남북에 가장 그 가까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훈련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탄만 잘못 넘어가도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국지전 일어날까 봐 정말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그리고 그거를 방지해 놓은 게 이 9.19 군사 합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1조 1항에 보면은 이 내용도 있습니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하면서 아까 그 비행 금지 그 구역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원식의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폐기해야 북한에 도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말을 바꿔가지고 남쪽의 정찰 자산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정찰기가 자칫 잘못 날아가면 지금 전쟁이 날 판입니다. 지금 정찰기 격추하고 이런 사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공으로 비행금지 구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게 정찰 자산인지 공격기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대 국가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쨌건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남북이 이런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를 낸 건 분단 70년 역사에서 우리가 만들어 온 굉장히 유의미한 평화 체제를 완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었는데 이거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어떤 조항들을 다 없애려고 지금 시도하는 게 아닌가. 그래, 그런 거 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잘한 거예요. 네, 정말요. 법으로 딱 제정해 놓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력화 되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네. 정말 그러다 전쟁 나겠다 이런 좀 위태로운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같은 민족에 대한 적대행위, 국민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개시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윤석열 정권을 정말 빨리 끌어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쟁 얘기가 아마 더 고조될 걸로 보여지고요. 윤석열이 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돼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근데 내용 보니까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발언 수위를 어쨌건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는 인식이 뭐냐면 이란, 팔레스타인, 뭐 등등등의 중동 국가들은 다 막 악의 축 이런 인식이 기본 또 있는 것 같고 미국 상원 대표단인가요? 만난 네. 자리에서 하마스를 또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네, 기본 중동 질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과 서방편에 서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사실상 지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마스의 어떤 행위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가 이제 영토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압제에 당해왔던 여러 비극에 대해서 중동 국가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쨌건 지원과 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중동의 질서를 전혀 모른 채 내뱉는 말들이 오히려 경제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거죠. 관계 악화를 불러오고 사실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꼽혔다가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다가 최근에 방위 조약 체결이라든지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모색했던 사우디가 이번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중동의 질서는 지금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마 하마스를 때려잡아야 돼 이런 판으로 가는 정국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이 더 신중해야 한다. 네, 국제 흐름을 좀 읽어야 될 텐데요. 근데 저는 이 윤석열의 발언이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거야 라면서 지금 책임 떠밀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이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어려웠습니다. 고물가, 고유가는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고유가는 잡혀가는 추세였거든요, 또. 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지금 수개월을 흘러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책임 떠넘기기에는 뭐 전 세계 1등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 정권 탓하기를 넘어서서 국제적 탓하기. 맞습니다. 누가 댓글을 그렇게 썼던데 성함이 전정권 씨야. 근데 그 성함이 또 나 찾는 줄 알았네요. 누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이 등장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공산주의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하루빨리 정리가 되고 무고한 사상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아까 위험천만하다 한반도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정말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9.19 군사합의 파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랑 더불어서 오늘 미국의 핵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부산항에 또 입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략자산이 계속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지금 뭐 중동에서의 이 전쟁이 언제 한반도로 옮겨올지 모르는
양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끌어내리지 않으면 한반도가 또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특히나 정치적으로 입지가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더더더 전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김태형 선생님께서 이제 총선 전까지가 또 전쟁 위기가 굉장히 극심해질 거다라고 분석을 하셨던데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이 극우 정치, 검찰 독재의 끝은 전쟁이라는 것을 주시하면서 또 힘을 모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댓글창에 민주당 탄핵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저도 답답하다. 총선 때까지 안 하면 저는 민주당 투표 단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이게 명확한 민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저기 보궐선거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나눠서 하면은 또 혈세 낭비예요. 지금 돈도 없는데 한 방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탄핵, 자꾸 총선 때 탄핵안 발의할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 전에 끝내야 돼요. 네. 네, 그런 정도의 각오와 자세가 아니면은 총선 때 민주당이 의석 가져간다? 저는 그것도 너무 낙관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쪽에서 얼마나 바짝 긴장감이 올라왔겠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총선도 다 지겠구나. 최악의 발악,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에 지금 도취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더 맞습니다. 몰아붙여서 싸울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스텝은 범국민 항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운동이 전면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전제 야당이 모두 이 탄핵 전선에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민심이라는 것을 명확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